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선출이 증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수혜를 볼 업종들은 무엇인가? 어제 오늘 증권가에서는 이런 주제의 리포트들이 대거 쏟아졌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저희 박찬희 기자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핵심 공약 3가지, 다음과 같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 주도 주택 공급 확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이렇게 3가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공약과 관련된 산업으로 금융시장에 자금이 쏠릴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관련해서 증권가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산업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8가지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에너지 화학 업종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 그리고 건축자재 의견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방산기계 그리고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정책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한 자동차 부품과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도 정책 강화 그리고 규제 완화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이 양도소득세 폐지가 국회 통과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한편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공약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전자 분석, 그리고 편집 신약 개발, 진단키트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음은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NH투자증권은 기간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업종이 나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전 정부와 정책 기조가 크게 나뉘는 건설, 원전, 그리고 내수 소비 업종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발전과 방향을 같이 하는 이 IT,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메타버스 등 8개 업종이 선정이 됐습니다. NH투자증권은 우리나라가 대외 민감도가 높은 수출 경제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 코스피 지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기존 정부와 정책 기조가 달라지는 건설, 원전 업종과 그리고 정권 1, 2년 차에 강하게 반영이 되는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이 내수 업종의 강세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새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글로벌 경제의 발전 방향에 따라서 발맞춘 업종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개별 업종에 관련된 리포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인터넷 게임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터넷 게임 업종 공약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기존 정부에서 큰 규제를 받았던 이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보다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라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전날 네이버와 카카오는 8%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게임 산업에 대해서도 지난해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확률형 아이템 관련된 규제는 일부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게임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향후 성장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 기존 정부 정책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가장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은 에너지 업종에 대한 정책이라면서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이 에너지 업종 세술은 세부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의 폐기와 함께 신규 원전의 건설을 강조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 원전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속도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리포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정책과 현 정부의 뚜렷하게 갈린 그런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 핵심 수혜주를 건설, 인터넷 게임, 원전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기 정부에서 예상되는 증시 흐름과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김형렬 교보증권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경제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약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성장에 대한 그런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 이런 우려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외부적으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성장이 저하되면 결과적으로는 증시에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현 정부의 위치부터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선 코로나 경기 침체로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과 우리 경제 역시 후퇴하는 것들을 경험했고 이 문제를 수습하면서 강력한 부양 정책이 가동되면서 재정과 통화 부분에서 가동이 되었던 거죠. 이미 이제 경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온 상태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직면하는 상태에서의 어떤 시장 판단은 우선 경제와 투자에 대한 관점이 서로 조금 엇갈려 있다는 점이겠죠. 우선 임기 초반부에는 여전히 경기 확장 기조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것을 제한하는 요인이 인플레라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현재 통화정책 기조나 재정정책, 재정 부양에 대한 제한을 두는 이런 수단 등을 지금 꺼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경기 측면에서는 임기 초반에는 오히려 확장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임기 중반 이후에 침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다음에 투자 관점은 조금 다른 걸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향후 이행될 여러 정책 부분이 실물 경제에 가해지는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보수 성향의 정부는 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팽창이 쉽게 일어나지가 않고 오히려 어떤 내부적인 성장 내의 개별 기업들의 양극화나 차별화가 좀 더 심화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예. 자산 시장 전체의 투자는 상당히 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조금 더 크고 오히려. 그 안을 예. 들여다 보면은 오히려 양극화 내지 차별화에 대한 개연성이 조금 더 크다. 결국은 투자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선택과 집중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좀 더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새 정부 수혜주들을 좀 살펴봤는데 네네. 과거에도 이렇게 대통령 공약을 밀어본 수혜주들 실제로 이게 성장으로 주식 그 증시의 어떤 성장으로 이어진 그런 결과나 이런 게 있다고 보십니까? 경향성에서? 사실은 어떤 정책에 대한 지향점이 여러 가지 투자 요인과 지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보완되는 측면 등이 물론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해당되는 산업이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당장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건설이나 원전이나 이런 부분이 현 정부와 조금 결이 바뀌어가면서 예. 뭔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에 대한 기대와 보상 심리가 있는 측면 등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해당되는 분야의 구조적 성장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과는 감히 조금 거리를 둘 수 있는 측면 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반 기업들이 현 정부 임기 후반에 여러 가지 규제 관련 이슈 등이 다뤄진 측면 등은 있지만 지난 2년 사이에 가장 많이 성장한 분야가 바로 이 플랫폼 기반이기 때문에 예. 단지 어떤 정권에 대한 어떤 교체 부분만으로 그를 다루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보수 성향에 대한 정부의 가장 지향하는 경제 이념 자체가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조금 더 부여하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로 꼭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승자 독식 체계. 1등주의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전 보수 정부의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 주가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봤었던 기업들을 보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차, IT와 자동차 산업이 수혜를 보았고 예. 차화정 이런 특정 산업이 수혜를 보는 부분 등을 보여왔었고요.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는 전기료 인상 등으로 인한 전력 그리고 통신 서비스 등과 같은 이런 정책 수혜주들이 수혜를 받는 부분 등이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 기조의 변화에서 일시적으로 뭔가 시중 자본과 투자자들이 집중되고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 오히려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고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 등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시간이 없어서 질문들을 좀 넘겨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새 정부가 누가 되더라도 네. 이미 사실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공급이 어느 맞습니다. 후보가 되더라도 사실 예고된 수순이었던 것 같고 네네. 메타버스, 로봇, 우주항공 이런 부분도 사실 예고된 미래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였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수혜주라고 꼽아볼 수 있는 거냐 이런 의구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마냥 어떤 투자와 낙관적인 시나리오만을 그려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상당히 높은 물가 환경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예. 얘기는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생산 비용과 여러 가지 마진에 대한 위협이 현재 지금 생겨났다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압 경제 환경 하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투자 성과 측면에 있어서는 우수해질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앞서 방송 첫머리에 제가 1등주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과거 이런 진보 성향의 정부의 기간 동안에는 성장 요인이 생기게 되면 1등이 있고 그를 뒤따르는 종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밸류에이션 갭을 축소하는 관점에 있어서 유망 업종이나 유망
주식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 지금은 이 차별화에 대한 관점과 승자 동식 체계에서 놓고 본다라면 조금 더 우량 기업 그리고 퀄러티 주식에 대한 투자가 선별해 나가는 작업이 먼저 우선돼야 될 부분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수혜주로 거론되는 것들 중에서 네네.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수혜주다 차기 정부에 어떤 거라고 꼽아주시겠어요? 가장 심한 건 우선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된 기업일수록 우선 앞으로 매크로 전체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침체 압력에서 예. 생존 가능하고 거기에서 프리미엄이 발생될 수 있다라 보여지는데요. 예. 우리 기업들 중에 글로벌 경쟁력을 현재 갖췄다라고까지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역시 IT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IT에 대한 투자 베이스를 먼저 가져가 두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현재 환율 수준과 선제적으로 현재 주식시장이 여러 정책 변화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측면 등을 놓고 본다라면 역시 시총 상인회에서 IT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두시는 부분 등이 예. 첫 번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수혜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증시가 이제 아직 바닥이 아니다. 바닥까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혜주를 담는 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현 주가 수준은 이제 12개월 예상이익 기준 PBR 1배를 밑돌 만큼 충분히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경제가 역성장과 후퇴를 하지 않는다, 전제를 잊지 않는다라면은 충분히 바닥권에 대한 모습은 드러냈다. 문제는 탈출 시점이 빠르지가 않다라는 점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기는 여름이 지나면서 좀 시장에선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변동 위험에 대한 분산 관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분할적인 대응으로 변동 위험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영렬 교보증권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